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1, 2단원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려웠어요.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이게 다 여러분들이 말이 조금 생소해서 이게 풀었으면 되게 괜찮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뭐 대표로 나갈 수 있는 권리, 말이 어려워요. 공무, 공적인 업무를 내가 직접 담당하는 권리, 공무 단임권, 이렇게 다 해석하면 다 쉽거든요. 국회가 조사하는 거, 국정조사, 뭐 이런 게 다 쉬운데 너무 이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잘 생각해서 풀었으면 쉬울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한자 공부하면은 그쵸. 예, 대충 유추할 수도 있어요. 네네. 사실은. 예. 자,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네. 경제 단원이라서요. 조금 그런 문제는 좀 적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 경제는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과 성향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좀 앞에 정치나 법 단어는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경제는 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가지고 또 네.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은 뭐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좀 생소한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뜻을 그대로 이제 이해하시면 뭐 풀기 쉬울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네. 이번에도 3, 4단원의 경제 단원의 기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뭐 먼저 하실래요? 저부터 할까요? 네. 경제 활동의 의미. 자, 다음 중 경제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요 경제 활동이라는 건 먼저 가장 생각해야 될 건 그냥 이게 좀 속물적일 수는 있지만 딱 이 단어 하나 떠올리면 되겠죠. 뭐가 되는 거? 아, 이게 좀 그런가요? 네, 돈 되는 거. 돈 되는 거와 관련되는 게 경제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중고나라에 아끼는 물건을 파는 거. 자, 팔아서 돈을 얻죠. 수익을 얻죠. 자, 뭔가 얻으면, 자, 이건 경제 맞고요. 체력 회복을 위해 수면을 취함. 아, 이거 나한테 이득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잠잔다고 돈 벌 수 있는 거? 네, 경제적 이익이 아니죠? 맞나요? 멍 때리기 대회? 뭐 이런 것도 있겠다는데요. 누가 오래 자기 대회? 그렇지만 일단 내가 그냥 휴식을 위해서 잠을 자는 건 돈 버는 거하고 관련은 없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2번, 네, 안 될 것 같네요. 오빠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콘서트를 가려면, 근데 이거는 뭔 상관이냐. 내가 콘서트를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내야죠. 그렇죠. 돈 내고 티켓 끊어야 되죠. 경제활동이랑 소비 경제활동이겠죠. 네. 네, 겨울철 피부 관리를 위해 핸드크림을 구입했다. 역시 소비 활동. 네. 내가 뭔가 돈을 쓰는 거죠. 병원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를 받았다. 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공짜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치료 그냥 해드릴게요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내야 됩니까? 역시 돈을 네, 내야죠. 치료비 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돈을 벌거나 쓰는 행위가 경제 활동이죠.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 1번은 아마 판매니까 그렇죠. 생산 활동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콘서트 관람이나 핸드크림 치료받은 건 다 이제 소비, 내가 돈을 쓴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뭐 어렵지 않았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네. 생산, 소비, 소비, 네. 소비, 친절하게 나오네요. 네, 이제 여기 나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의 예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인데 서비스의 밑줄이 그거 있어요. 자, 재화는 물건, 뭐 눈에 보이는 형태가 띄는 것들을 이렇게 딱 알겠는데 서비스를 보통 용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한자죠. 예. 이 서비스가 무엇이냐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건데요. 이 서비스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뭐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 판매나 이런 쪽에서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 이런 것도 전부 다 서비스에 일종의 해당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위죠, 행위. 뭔가 하는 거. 네, 하는 게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판기의 커피. 커피는 재화가 되겠죠. 그렇죠, 물건이겠네요. 자, 물건이 되는 거고요. 빵도 역시 물건이죠. 자, 근데 가게 점원의 판매입니다. 자, 판매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를 통해서 이제 판촉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물건을 더 많이 팔리게 가게 점원이 힘써 노력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물건 자체를 파는 게 아니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힘써 노력함 그 자체를 파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가 맞고요. 그렇죠. 판매 행위죠. 네, 뭔가 행위죠. 하는 거. 네, 근데 미연 아저씨의 청소. 청소도 뭐 청소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노랗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것도 역시 서비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지막 옷 이런 것들은 재화에 해당돼서요. 자, 디귿, 리을 요게
자, 서비스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겠네요. 그래서 경제 활동의 가장 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재화와 서비스를 야, 그쵸?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고 네. 그 활동인데 그 중에 재화와 서비스 구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어서요. 이거 뒤에 정답 다음에 나오네요. 네네. 정답이 뭐죠? 이렇게 하는 거 난 다음에 나옵니다. 자, 3번. 자, 다음과 같은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 이 what이죠, what. 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how. 네.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생산에 이제 생산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인데요. 네,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 네. 문제입니다. 네.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그다음에 생산의 방법, 그리고 분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 가지의 경제 문제죠. 자,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냐? 많이 만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만들면 뭐 좋을 수는 있는데 많이 만들려면 투입되는 게 세겠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우리가 경제의 가장 큰 법칙은 적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많이 만드는 건 답이 안 되겠죠.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요거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여기 위에 키워드가 나오는데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욕구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이게 맞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는 유한한데요. 유한하지 않죠? 네, 무한하죠.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다 그러죠. 끝없는 욕구. 네. 뭐 잘생긴 사람은 더 잘생기고 싶어 하고요. 부자들은 더 부자이고 싶어 하고 뭐 이렇듯이요. 국가에 의해 계획 통제되기 때문이다. 자, 국가에 의해서 계획 통제되지 않죠. 모든 사람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윤을 추구하긴 합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가 네. 발생하는 원인을 찾는 거죠,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니까요. 네. 시장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라 그러죠. 어떤 그 가격 기구나 이런 더 통제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답은 바로 5번인데요.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위에 나오는 단어 희소성이라고 소성. 이게 경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네. 사실요 모든 게 풍부하고 하면 굳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몇 개 만들고 이걸 누구한테 주고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만들면 되죠.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가져가 쓰세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되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근데 이 한정되어 있다를 좀 어려운 말로 희소성, 부족하다. 희소성에 따라서 경제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은 희소성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경제 역할을 하는 경제 주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 주체가 나와 있는 그림이 교과서 아래쪽에 있는데 한번 이제 딱 보시자마자 경제 주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 주체는 뭐가 있었죠? 경제 주체는 가계, 그쵸. 그리고 기업, 네. 그리고 정부, 여기까지는 이제 국내의 경제 주체고요. 거기다 확장을 해서 이제 무역 관계에 있는 외국까지 이렇게 이제 경제 주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 주체는 뭘까요? 자, 네 번째 경제 주체래요.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자, 무역과 투자의 증가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자, 무역이 일어나고 있는 수출 수입, 세계화를 통해서 이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로 이 외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보통은 가계기업, 정부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자, 국제 경제의 단위인 외국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 바로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요 그림은 잘 봐두셔야겠죠? 네, 아마 네. 국민 경제. 자, 이 중에 어디서든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가게는 물건을 사는 대신에 기업한테 뭘 주고요? 네, 돈을 줘야죠. 돈을 줘요. 한마디로죠. 그렇죠. 네, 판매 대금을 그래서 줘야죠. 여기 잘 보면 실제 물건이 움직이는 길하고 뭐가 움직이는 화폐가 길? 움직이는 움직이는 길이 서로 반대로 넘어가죠. 네. 기업과 가게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둘 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정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이게 국내 경제고 이 국내 말고도 또 다른 나라와 관계되는 게 방금 나온 국제경제, 외국과 경제까지. 자, 요까지 한번 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자, 넘어갈까요? 네. 제가
생산 요소에 대한 분배가 바르게 이루어져. 자, 생산 요소 하면 자, 세 가지가 이제 크게 나오겠죠. 생산 요소 하면 뭐가 있습니까? 먼저 네. 토지, 저는 토지부터 하고 아, 싶어요. 토지부터 요즘에 자, 오늘도 부동산 부동산이요? 정책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부동산 많이 보시죠? 그 부동산이 바로 이제 토지를 거래하는 일단 뭐 시장이죠. 농작물을 만들든 뭐 공산품 물건을 만들든 뭔가 만들려면요 사람은 땅 위에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토지가 꼭 필요한 거고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생산 요소는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두 번째,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자, 노동이죠. 네, 노동이 있어야 되고요. 노동. 그래서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공짜로 일하진 않습니다. 네. 뭐 공장을 짓거나 뭘 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이걸 돈을 자본.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를 배우게 되면 너무 돈 그러면 좀 없어 보여요. 네, 자본이 좀 더 고급스럽나요? 어쨌든 자, 토지, 노동, 자본. 근데 우리가 생산 요소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 그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노동력을 제공해 줬으면 난 뭘 받아야 되죠. 우리 쌤 같은 경우에요. 쌤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고 열심히 제가 가진 지식을 열심히 이 체력을 써서 열심히 쓰면 뭘 받습니까? 월급 주죠. 아, 그렇죠. 자, 월급. 근데 이제 월급을 이제 경제적인 용어로는요. 월급이란 건 월마다 나오는 급여. 네. 보통 외국인 주급 많이 쓴다 그러다가 네. 아니면 요즘 회사는 연봉, 네. 1년 단위로 뭐 그래서 계약을 하죠. 이 단위로 나오는 건데요. 이것들 총 합쳐서 뭐라 그러냐? 임금이라고 하죠. 임금. 요거 임금님 아닙니다. 주상전화 아니고요. 설마요. 아, 설마요? 임금. 자, 자본을 빌려주면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뭘 받죠? 이자를 받죠. 이자를 받죠. 근데 요즘 이자가 아주 너무 낮죠. 네. 네. 그리고 토지를 빌려주면 토지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죠. 땅의 대가라 그래서 지대.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과 함께 여기에 따라서 받는 반대급부, 지대, 임금, 이자까지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분배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건 노동력을 쓴 거죠. 네. 근데 분배는 그럼 노동력을 썼으니까 지대가 아니라 뭡니까? 당연히 임금이 돼야겠죠. 임금이 될 임금에서 거고요. 나와요. 네네. 이렇게. XX은행에서 저축을 했다. 자, 저축하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이자를 받아야죠. 이자 받아야 되죠. 세모전자 주식을 매입했다. 자, 주식을 매입한다는 건 내가 자본을 투자한 거죠. 자본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 이자 받는 거 맞네요. 네. 3번이 답이 되고요. 네. 네모네모 슈퍼에서 땅을 빌려주면 땅의 대가 지대를 받아야 되고요. 네. 다이아 기업을 경영했다. 경영을 했다는 건 뭡니까? 그 기업을 운영을 했다는 뜻이죠. 네. 그럼 기업은 네. 목적이 바로 자, 이 한 가지 더 나요. 기업의 목적은 자, 이윤추구죠. 그렇죠.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맞습니다. 네, 재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난 다음에 기업은 최대한의 이윤을 받아요. 그러니까 역시 반대급부죠. 네, 여기서 생산 요소가 경영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하면요. 경영. 어떻게 이런 요소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아우르고 잘 운영을 했느냐. 운영한 결과로 받는 건 뭐라고요? 이윤이죠. 이윤입니다. 이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럼 넘어갈까요?